안녕하세요, 카울릭 김학수입니다. 현재 시트로행의 컴팩트 크로스오버 C4 칵투스와 함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의 다양한 도로에서 새롭게 변한 뉴 C4 칵투스가 어떤 매력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뉴 C4 칵투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9월에 디자인 변경 모델인 뉴 칵투스가 한번 출시가 됐긴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진짜 뉴 C4 칵투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뉴 C4 칵투스는 일단 기존의 칵투스의 상징이었던 에어범퍼를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에어범퍼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요소들을 더해 더욱더 깔끔하고 최신의 시트로행 감성을 연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이전의 칵투스라고 한다면 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원색 계열들이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이번에 뉴 칵투스는 흰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칵투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캐릭터의 명확함이 좀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차량이 조금 더 명확하고 시트로행 고유의 통일된 아이덴티티가 잘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범프가 없어진 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졌고, 또 전면 디자인도 명확한 이런 시트로행의 고유한 감성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 C4 칵투스를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데뷔할 C3 에어크로스, C5 에어크로스 등 이런 차량들과의 통일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디자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지만 실내 변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상품성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 많은 변화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게 되면서 실내 공간에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튼식 기어 시프트 시스템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전통적 방식의 기어 시프트 레버가 자리한 구조가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 뒤에 자리하고 있던 패들 시프트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패들 시프트가 사라진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패들 시프트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네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없어지고요. 그냥 이제 선루프 없는 그냥 클로즈드 타입으로 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99마력을 내던, 그리고 25kg에 멈췄던 1.6L 블루 HDI 디젤 엔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고 출력 120마력 그리고 30.6kg의 토크로 각각 20%씩 출력을 끌어올린 1.5L 블루 HDI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요, EAT6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을 하고요. 이를 통해 리터당 15.5km의 공인 연비 또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ETG 즉 MCP 변속기 대신 자동 6단 변속기를 조합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거 참 어려운데,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로볼릭 서스펜션, 즉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이전보다 한층 더 편안한 드라이빙을 갖춘 것이 바로 뉴 C4 칵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로볼릭 서스펜션은요, 말 그대로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이고 동급에서 최초로 적용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매력적인 승차감을 연출하는 게 바로 이 뉴 C4 칵투스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일단 착자감부터 좀 차이가 생겼어요. 실제 시트의 쿠션감이 되게 독특해졌어요. 마치 에어 쿠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통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에서 차는 분명 이렇게 울럭거리는 게 좀 느껴질 수 있지만 운전자가 느껴지는 데미지나 충격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승차감이 좋고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해봐야겠지만 제주도 도로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런 도로를 달 때 만나게 되는 요철 등의 상황에서도 분명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충격이 있다라는 건 느껴져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운전자의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불편함이 있다라는 느낌은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 서스펜션 조율이 잘 되어 있고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 즉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로볼릭 서스펜션이 제 몫을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 이전의 칵투스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물론 아주 막 호화스럽고 편안하고 평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전 대비 한층 발전되었다, 분명 변화가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파워트레인의 변화예요. 사실 이전에 1.6L 블루 HDI 엔진도 99마력이긴 하지만 차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출력이었어요. 약간의 출력적 갈증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12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내는 이 새로운 1.5L 블루 HDI 디젤 엔진은 내가 옛날에 부족했던 게 맞아, 내가 옛날에 칵투스를 타면서 출력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원스럽고 제법 민첩한 운동 성능을 보장합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에 따른 엔진의 반응도 굉장히 기민한 편이고요. 이 출력 전개 시에 느껴지는 직관적이고 매끄러운 출력 전개도 무척 인상적이에요. 다만 디젤 엔진의 특유의 그 존재감, 소음과 진동은 분명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속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다만 고 RPM 시에 왜 변속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라는 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스포티한 주행에서도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참고로 페달 시프트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기어 시프트 레버가 이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수동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수동 변속의 즐거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ETG6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RPM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변속을 하는 모습을 덜어 볼 수 있고요. 물론 계기판에 RPM 미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감으로 해야 되는 게 아쉬운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런 파워트레인의 변화로 인해서 차가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해졌고 빨라졌어요. 덕분에 작은 차를 다루는 재미가 더욱더 배가가 되었고 이 프랑스의 핸들링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칵투스가 추구하는 부분이 경쾌함이라던가 역동성이라던가 다이나믹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편안함이죠. 2014년도에 이제 PSA 그룹에서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DS 이렇게 브랜드를 재편을 하면서 이제 각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정의하게 됐는데 이제 시트로엔은 바로 편안함, 즉 컴포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스펜션이 아닌 새로운 유압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의 피칭은 좀 더 생길지 몰라도 탑승자가 느끼는 만족감이라던가 승차감에서는 확실한 매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로엔과 PSA 그룹은 랠리를 뛰었던 WRC 우승을 차지했던 브랜드예요. 즉 부드럽고 경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노면을 움켜쥘 줄 아는 서스펜션의 조합과
또 그런 타이어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덕분에 운전자는 이거 약간 좀 무리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도 차를 믿고 코너에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 출력을 아주 능숙하게 제어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차의 밸런스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향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쾌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출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운전의 방향성과 조향에 대한 방향성을 즉각 운전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언더스티어라던가 체중의 답답함을 느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끌고 가고 경쾌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게다가 이 블루 HDI 엔진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있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실제 리터당 15.5km의 연비는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푸조와 시트로행은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우수하다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이 차량과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효율성을 꾸준히 선보이는 차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의 산길이라던가 해안도로를 좀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된다면 리어가 불안한 건 맞아요. 차도 짧고 리어도 좀 불안하고 차 키도 좀 껑충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어의 서스펜션 움직임이 아주 이상적이고 명확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겸비한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주행과 대다수의 운전자가 주말 교외에 달리면서 느끼는 그런 피드백이라던가 현상은 이미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 시트로엔 뉴 칵투스보다는 되려 이 다음에 나올 차량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차량들은 보다 더 완성되고 이상적인 매력을 뽐낼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트로엔 뉴 칵투스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다루기 좋고 또 편하다라는 기존의 그런 초소형 컴팩트 크로스오버라는 컨셉은 그대로 두면서도 한층 향상되고 개선된 파워트레인의 적용을 통해 우수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효율성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바라고 있는 상품성을 모두 아우르는 차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천만원대의 가격표를 달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또한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갖춘 차량으로서 사실 2천만원대에 이런 차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형 세단이라던가 중형 SUV로 넘어가는 분들에게 적어도 좀 작은 규모의 사회생활을 하는 1인 가정이라던가 2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시트로엔 C4 뉴 C4 칵투스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트로엔 뉴 C4 칵투스와 함께 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감 높은 또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고급스럽지 않은 차량을 국내 소비자들이 아직은 직접적으로 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